잠시 후 여러분은 러시아 혁명 과정을 통해 러시아가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19세기 후반부터 국가 주도로 근대화가 진전되고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대규모 산업도시와 산업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었지만 여전히 차르의 전제 정치와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러일 전쟁이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자 러시아의 경제적 궁핍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자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군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발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서는 차르 체제에 저항하는 혁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폐하,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와 주민들, 저희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은 정의와 보호를 구하러 당신께 갑니다. 즉각 러시아의 모든 계급과 신분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의 청원서를 통해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혁명 세력이 커지자 니콜라이 2세는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혁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차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4년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 진영으로 참전하였지만 패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1917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은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전제정치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고 군인들 역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의회를 의미하는 소비에트를 결성한 뒤 3월 혁명을 일으켜 황제를 퇴위시키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개혁을 미루고 전쟁을 계속하는 등 혁명 세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자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은 전쟁을 중단할 것과 임시정부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며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의회제 공화국에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해야 한다.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가 통제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망명 중이던 레닌은 1917년 4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하는 대중연설을 하였습니다. 뒤이어 레닌은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를 발표하였고, 이 강령은 이후 당의 방침으로 채택되어 11월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11월 혁명을 일으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의회를 해산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선언하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레닌은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제1차 세계대전에 대열해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는 사회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반혁명 세력과의 내전과 급격한 국유화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자 레닌은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 내전을 수습하고 주변국을 흡수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였습니다. 레닌의 뒤를 이어 집권한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 육성책과 농업 집단화를 실시하여 소련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소련은 세계적 공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들어서게 되어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쟁 이후 유럽의 베르사유 체제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